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특정한 지역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칠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전북 지역 많은 시군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토론하면서 대책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번째 전라북도 현재 상황 짚어보면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이죠.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 명이 붕괴됐다. 18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국회 안호영 의원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국가나 또 우리 전라북도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약이 무효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실태 보고서를 냈는데 그것에 의하면 2117년에 전라북도 인구가 한 48만 명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100년 뒤에는 전라북도 자체가 지금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요.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주 원인을 보면 이게 출생과 사망으로 인한 자연적 감소보다는 청년층이 외주로 그 이주함에 따른 사회적 전출 요인이 큰 것으로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인구 감소는 원인이 아니라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원인을 잘 찾아서 원인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승구 실장님 한 말씀 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만 가지고 따지면 특히 경제력까지 포함해서요. 남과 북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동서 남북으로 분리돼 있었는데 이제는 경제 구조 때문에 남과 북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서 충남 이북과 충남 이북은 인구가 정체 또는 약간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충남 이남이 이제 우리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있는데요. 이쪽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만 분석해서는 원인도 제대로 진단이 되지가 않고 또 그에 따라서 대책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이러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지역 문제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때 200만 도민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180만이 무너졌습니다. 원 교수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전라북도 인구가 1965년에 262만을 찍으면서 이제 최고 수치를 기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드디어 180만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건 이제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불가항력, 그다음에 속수무책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이라는 요소는 앞서 우리 강승구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국적인 추세 또는 세계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걸 꼭 우리만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좀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속수무책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역적으로 좀 특성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짤 수는 있지 않겠나. 이게 단순히 인구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보는 게 지방소멸 과제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인구 문제를 떠나서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지방이 인구 문제와 다른 어떤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역동성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 유지되고 있느냐. 이런 관점을 좀 다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라북도 상황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전라북도는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한 10개 시군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고용정보연구원 인구 소멸 지역 이런 데 보면 10개 시군이다, 11개 시군이다. 거의 대부분 전주, 익선, 군산을 제외하면 거의 포함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특히 전남과 더불어서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가 유난히 심하다.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전라북도 인구가 더 줄어들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자 합니다. 안호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이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전라북도 내에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인구가 한 12,300명으로 나타나는데요. 그중에 80% 이상이 마땅한 일거리, 즉 직업이 없어서 떠났다. 이렇게 지금 통계청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강원도나 전북, 또 전남, 충북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전북 경제가 얼마나 열악한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2019년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지역 총소득, 개인소득, 민간소비 이 네 가지 항목을 놓고 보면은 전라북도가 좀 제일 꼴찌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또 1인당 지역 총소득만 2019년으로 놓고 보면은 강원도가 2,930만 원, 충청북도가 3,480만 원, 전라남도가 3,566만 원, 전라북도가 2,830만 원으로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전라북도의 열악한 경제 상황이 인구 감소로 또 인구 감소가 경제 상황 악화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 구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승국 실장님, 전북이 좀 더 심하다라는 논리도 있습니다. 네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전북만 분석해 가지고는 원인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런 인구와 지역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추진해 온 산업화 정책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원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정부가 산업화 정책을 추진한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 전북 인구는 감소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수도권과 경부 축에 두었습니다. 즉 서울과 부산으로 이어지는 동쪽 중심으로 중공업 그다음에 제조업 위주로 산업화 정책을 추진해왔고 전북은 쉽게 말하면 어떤 기지로 전략을 했느냐 쌀을 생산하는 기지로 이렇게 전략을 했습니다. 그 말은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엔겔 개수가 굉장히 높은 시절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저임금으로 과거의 중국과 같이 저임금으로 공산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생산 구조였기 때문에 싸게 쌀을 생산해서 근로자들의 저임금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과제였고 그 과제를 전남과 전북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때는 관선 시대고 정치적 구조 하에서 우리는 중앙정부가 계획한 산업 구조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고착화된 이런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현재 지금도 쉽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년간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인구가 감소한 절대 숫자를 보면은 부동의 1위가 전남입니다. 예. 약 28만 명이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북이 19만 명인데 특이할 만한 것이 그동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경부축으로 산업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은 인구가 줄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이제는 제조업과 중공업 중심에서 중국 때문에 많이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좀 뒤처져 있죠. 그것도 첨단 산업 위주로 바꿔 가면서 이제는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인구도 급격히 감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 구조를 우리가 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새로운 동력을 찾아가지고 우리 지역 내발적 발전을 이뤄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는 걸 최소화하는 데 좀 역점을 두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다 좋은 정확한 말씀이신데 실제로 그 실장님 말씀이 지금 맞는 게 경제활동 인구의 전체 총수나 이걸 보면 전체 비율이 전라북도가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률 통계도 2020년 최근 통계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질 않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취업하거나 일자리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계절 노동자가 많고 아무래도 농업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게 많고 또 취업이 정규 일자리보다는 비정규 일자리가 많이 분포돼 있다 보니까 통계 지표로 소화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이 지역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2021년 7월 기준으로 보면 전라북도의 평균 인구가 전라북도 인구 전체 평균 인구가 45.1세예요. 그러니까 아래로는 이제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14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42.9세고 서울이 42.9세인데 전라북도는 45.1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고령화되어 있는 추세가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고령화되면서 그 일의 어떤 질 그리고 일자리의 어떤 형태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제로 인구 감소의 청년층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인구 감소가 유난히 심각하다는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 또 생산 구조상의 문제, 농업 중심의 생산이었던 내용이요. 그리고 고령화도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진단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이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뭐 인구가 없고 한 지역이 소멸될 위기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낙후돼 있는 이 지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안우영 의원님부터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인구 감소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낙후, 또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의 어떤 상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전북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2000년도에 이제 5.1%에서 2015년도부터 급격히 하락해서 1%대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전북의 이런 저성장이 계속 장기화되고 또 반등 기미가 없이 이제 고착화되는 이런 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 산업의 구조를 보면 이제 서비스업의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제조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 기반이 상당히 좀 약한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인구 감소로 귀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해법은 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인구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북 차원의 어떤 경제 성장의 목표 이런 걸 좀 잘 설정하고 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 기반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제대로 좀 유치해내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가장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의원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전라북도의 그동안 도정의 발전 과정을 보면 그 민선 시작되었을 유정군 지사 시절부터 기업 유치와 성장 산업 중심의 정책들 계속 펼쳐왔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결과는 벌써 그게 20년 세월이거든요. 근데 20년 세월 동안 전라북도의 인구가 성장하고 지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느냐라고 이야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전라북 도정이 그럼 다 실패해가지고 인구가 줄었느냐 이건 아니라고 봐요. 부분적으로 성과도 있었고 나름대로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개념을 좀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 동력 산업이 지금 그럼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들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지역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성장하느냐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 과거에 저도 물론 민선 4기 5기 때 뭐 연구원에 있으면서 그런 산업 그런 일들을 주로 이렇게 같이 해왔습니다만 실제로 지나놓고 보니까 전라북도 예컨대 뭐 특정 기업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군산의 현대중공업이 와가지고 전라북도가 확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했느냐 그런 차원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지역적인 큰 영향을 줬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성장 동력선으로 오르는 산업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첨단 산업입니다. 일자리가 최소화시키고 기계가 일을 하는 구조로 자동화가 되는 구조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저는 민선 6기, 7기에서 우리 여기 농업 전문가 또 실장님 마침 와 계시는데 저는 전라북도 삼농 정책을 이렇게 도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농민, 농촌 정책이었는데 이 정책이 아주 전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전라북도 아까 우리 강국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라북도의 성장기가 농업이 전성기였을 때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첨단 산업은 실패했고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농업을 다시 재인식하고 그 속에서 뭔가 경쟁을 찾아가는 그런 식의 도전들이 지난 8년 동안 있어 왔다라고 보면 그 성과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농업이 어떻게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해가면서 지역 조건에 맞는 산업적인 요소를 발전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문제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왔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거죠. 저는 삼동 정책이 그 가운데 굉장히 중심적 중간 요소가 있다고 전 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삼동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농업 분야에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여기서 좋은 지대가 나오느냐. 기업 유치의 트랙, 뭐 탄소 산업, 수소 산업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것과 함께 이런 분야의 어떤 새로운 성과를 우리가 전략도 거두었느냐. 이거는 별개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저희 지금 그 인구 위기가 가져오는 구체적인 문제점에 관해서 토론하다가 지금 대책까지 흘러갔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대책의 문제로 그러면 조금 토론 주제를 옮겨보겠습니다. 그간의 그 인구 감소, 인구 위기에 대한 정부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해서 현금도 주고 바우처, 뭐 상품권 이런 제도들이 참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정부나 자치단체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간의 대책들 하나씩 따져보면서 또 앞으로의 대책까지 이렇게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산 장려 정책, 대표적인 정책인데요. 이 부분부터 진단, 그다음에 실패 원인 이런 것들
논의했으면 합니다. 안 의원님. 네. 작년 한 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전국에 27만 명이고요. 2011년도 출생아 수가 47만 명인데 예. 뭐 10년도 안 돼가지고 반토막 거의 반절 정도 이렇게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제 아까도 여러 인구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만 이 출산 장려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뭐 지역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의 문제고 사회 전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만원 그다음에 또 비혼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뭐 통계에 의하더라도 미혼 인구 비중이 계속 전 연령층에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3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30대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2015년도에 36.3%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42.5%니까 6%가 이제 늘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은 자유의지니까 그건 존중을 해야 되는데 예. 내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조건이 안 돼서 하는 것은 못 낳는 경우에는 이건 문제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국가가 2006년부터 지금 16년 동안 한 저출산 예산으로 한 200조 정도를 국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예. 사실은 이게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회성으로 시혜적으로 이례적으로 주는 이런 뭐 장려금이나 이런 거 갖고는 잘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예. 결국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불안감,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예를 들어 출산을 하더라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다든지 또 부동산 값이 안정된다든지 혹은 뭐 애들 교육할 수 있는 교육비가 좀 낮다든지 해서 애를 낳아도 내가 이렇게 괜찮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주는 것, 이런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강승구 실장님. 예. 우리 저는 또 우리 안 의원님께서 이제 원인은 대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책에 있어서 현금 지원이 능사는 아니다. 일일성 현금 지원. 저희들이 일일성 현금 지원을 분석을 해보면 제로섬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전남의 H군이 그건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회자가 됐었죠. 1억 가까이 줬는데 결국은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소위 먹튀라고 하죠. 좀 네. 돈만 받고 예, 예. 일정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죠. 예. 결국은 몇 년 후에 줄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일성 지원은 잘못하면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 즉 어느 지역 사람이 이주를 해서 지원금만 받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예.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회성 지원만으로 현재 우리의 이 결혼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선 통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30대가 이제 39세까지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은 비율이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2020년 기준으로 무려 42%입니다. 그러니까 반절 가까이 결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초혼의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초혼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이 27세였습니다. 지금은 32세입니다. 약 무려 5살이나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혼을 해야 애를 낳죠. 첫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왜 안 하느냐 물어봤더니 가치관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육아가 좀 부담이 된다. 좀 혼자가 편하다. 그리고 이 혼자가 편하다는 것은 이제는 여성분들의 문제로만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가족의 문제입니다. 즉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그 경제적으로 그런 게 담보되어질 수 있는가. 현재 우리 사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가족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경제적 담보를 해줄 수가 없고 행복한 삶을 유지해 줄 수가 없고 또 그런 가치관 혼자 사는 것이 예. 가족을 이루는 것보다 더 편하다. 예, 그런 예.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또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좀 어떤 주로 출산에다만 결혼을 안 하는데 예. 혼인율을 높여야 되는데 출산율 중심으로만 대책을 좀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결혼 문제, 그다음에 결혼 후에 출산 후에 육아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정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인구 대책 가운데 출산 장려 정책 잠시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게 혁신도시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정책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실제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수도권의 인구들이 조금 정체 내지는 감소세였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안 의원님 조금 왜 혁신도시 추가 이전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차기 정부에 민주당이 좀 집권하면 그때는 또 확실히 하실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민주당에서는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확고한 방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했고 또 송영길 대표님도 이제 그런 취지 얘기한 바가 있고 여러 차례 이제 강조가 됐는데요. 그것이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대책 중에 하나고 또 의지는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또 엊그제 그 김부겸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확고한 그 핵심 국정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그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거에 대한 다만 이제 해석을 뭐 이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지는 이제 분명한 거고 다만 이제 지금 단계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기본 방침이 확정이 되고 또 로드맵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치권의 물론 그런 확인하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과 함께 아울러서 예를 들면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전북의 어떤 지역 발전 전략이라든가 또 산업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영역과 관계된 공공기관 예를 들어 뭐 금융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농생명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라든가 공공의료에 관련된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이제 기관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논리도 만들고 하는 노력은 더 해야 되겠죠. 그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셨고, 오 교수님. 근본적으로 이 안 의원님 말씀 뭐 좋은 말씀이신데 실제로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걸 가시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정책이었던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입니다.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공공기관 이전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참 어이가 없는 일이고요. 사실은 이 임기 초에 이 힘을 모아서 밀어붙여도 이게 이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논쟁과 논란들을 가져올 만한 사안인데 이걸 이제 와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제 부디 다음 정부에서 꼭 이어갔으면 좋겠고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어갔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한 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공공기관 이전이 가져오는 의미들을 이 정부가 과연 정확히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가. 나가서 근본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개성한다고 했는데 그걸 뭘로 어떻게 개성했는가. 제가 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안 의원님 뭐 본인이 책임질 사안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자기 반성과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 실장님 어떻게 그 추가 이전이 조금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전라북도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계획이 있습니까? 이전 기관을 좀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정치적인 문제가 조금 게재돼 있어가지고 좀 뭐 민감한 문제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이제 관련 부처와 교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 보면은 정부의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시기의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뭐 대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지요. 하지만 저희는 또 정책이라는 것은 저희들 경험상으로 봐서 어느 날 갑자기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게 바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략적 우리가 유치해야 될 기관 리스트는 공개를 못합니다. 그건 첫째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제 타 지역과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2차 대상 공공기관은 1차하고는 조금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1차 대상 기관은 명확하거든요. 어느 정도 명확합니다. 이건 공공기관이다. 근데 이제 2차 대상 공공기관을 대상 기관을 전부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보면은
공공과 민간의 영향이 많이 섞여 있고요. 특히 민간 부분의 영향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 40개의 리스트는 내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검사를 해왔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전략 산업, 그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 산업 그런 것과 연관시켜가지고 분명하게 40개의 리스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당한 기회에 이건 분명히 저희들이 좀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정책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가고 있고 또 만약에 정책이 이루어지면 결코 우리 전북이 그동안 소외를 많이 당해왔는데 결코 소외당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우리 정치권 우리 안우영 의원님도 계시지만 또 정치권과 협조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균형발전 정책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최근에 주목을 끌고 있는 게요. 그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어떤 입장, 개발 정책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수도권에 잇따른 신도시 개발 계획 그리고 광역교통망이죠. GTX 같은 것을 계속 추가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물론 수도권 주민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균형 발전에 배치되는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짚어봤으면 하는데 원 교수님부터 조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도권의 요구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지방 균형 발전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심했던 정책이 수도권 규제였어요. 예. 그 규제를 이 이명박 정부 중반부터 규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수도권의 발전이 개발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인구의 집중을 다시 가져오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물론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데서 누가 그걸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인구 집중과 또 다른 이렇게 쏠림 현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여기에 연결해서 봐야 될 게 물론 뒤에 주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그러니까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강화되는 형태가 되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형성된다고 하는 게 마치 1970년대에 서울, 부산, 경부축을 통해서 산업정책을 짰던 아까 우리 강국 실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게 다시 재현되는 그림들이 연상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나머지 우리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다른 지역들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본의 아닌 의도치 않은 상대적인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퇴조하면서 이런 정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지방에 속해 있는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좀 더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근데 그런 대응이 좀 약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한 말씀 좀. 예. 예. 충분히 우리 원도현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정책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민간기업 부분에 관해서만 보면 실제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그런 정책을 좀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수도권에 관련된 공장의 신설, 증설을 규제하는 것들을 완전히 이제 푸는 문제가 생겼고 우리 정부에 있어서도 이제 말하자면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수도권에다가 이제 공장 부지를 준다든가 혹은 첨단 산업이라든가 R&D 관련된 거는 수도권으로 올 수 있도록 지금 허용을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말하자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역에 있는 비수도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거고 대표적인 데가 일종의 말하자면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가 기업 수가 약 한 1,700개 정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임직원 수만 한 7만 개 정도 7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30, 40대 이하가 한 63%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대 이제 공룡처럼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몰려드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또 교통이 혼잡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신도시를 만들고 GTX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오가게끔 하는 건데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수도권은 인구나 어떤 경제력의 절반이 모이고 여기는 완전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빈익빈 부익부가 돼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은 말하자면 남북이 그 휴전선으로 분단돼 있는 것처럼 수도권과 우리 지방이 말하자면 판교 라인, 기흥 라인으로 해서
분단되어 있다. 제2의 분단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정말 절박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가시티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예.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 강 시장님 메가시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메가시티 뭐 광역생활경제권이죠.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서울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전국의 이제 다극 체제를 만들겠다. 대표적인 게 부울경 아까 교수님 언급하신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도 있고요. 광주, 전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대전, 세종, 뭐 충북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북만 또 빠졌다. 전북, 강원, 제주만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참 과거를 돌이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광역시가 없는 게 우리 강원과 제주 딱 2개입니다. 근데 우리 전라북도가 딱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여기 이 잔치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초하지 않았나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크게 봐서 전주완주 통합을 3번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가장 구체적으로 이제 추진된 게 2013년도에 당시 송하진 도지사가 시장이었죠. 전주시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결국은 완주 주민 투표까지 갔는데 주로 사회 지도층의 반대로 5% 차이로 이게 저희가 전주 완주 통합이 무산됐죠. 그 결과 사실 우리 도세가 객관적으로 봐서 그리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 불구하고 전주 완주가 현재 분리돼 있어서 광역시를 광역시를 이루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이 현재 정부의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서 현재는 근본적으로 빠져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이제 전주 완주 그다음에 익산을 중심으로 한 또 이런 도시권과 문제는 또 나머지 하나 남아 있는 기회가 새만금 권역이 있습니다. 새만금 권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도시권의 서부권과 서부권의 핵심 축이 전주 완주 익산 그다음에 새만금권이 될 텐데 문제는 이 새만금권도 3개 시군이 군산 그다음에 김제 부안이 좀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의 도움도 요청하고 투자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견이 다르면은 좀 모여서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은 좀 힘을 합쳐도 그 시원찮은 판인데 조금 분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정책에 있어서는 일견 소외된 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메가시티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주로 그런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SOC가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주 우리 충남권과 그다음에 경상권과 전남권을 연결하는 SOC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소외받는 일은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이런 부분 실패와 공 이런 부분 따지고 있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어서요. 왕 교수님 말씀 듣고 안 의원님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메가시티가 다 같은 메가시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 서울 수도권에 대응하는 양극화된 체제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립되고 있는데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관심은 다른 메가시티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크고 수도권과 같이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쪽이 어쨌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메가시티는 수도권과 부울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머지 메가시티는 광주, 대구, 뭐 충청, 세종 이게 그 같은 급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전라북도는 그나마 거기도 못 낀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전라북도가 아까 이제 전주완주 통합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전라북도에 그런 중심적인 도시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뭐 지나놓고 난 이야기지만 저 오늘 뭐 부담 없이 말씀드리자면 전주완주 통합이 과연 메가시티의 기반이 될 수 있느냐. 이 도농부값이 합쳐봐야 뭐 이렇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 차라리 합친다면 뭐 전주, 완주, 익산 정도를 합쳐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물론 다른 시군들의 역할이 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기반을 가지고 가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메가시티는 전라북도 메가시티 전략은 뭐 이제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중부권 충청으로 붙든지 아니면 광주로 확실하게 붙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전라북도 중심적인 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는 전라북도가 광주로 가면서 호남 메가시티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중부권 메가시티 쪽이 개인적으로 훨씬 더 미래 전망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뭐 그냥 해보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번 안호영 네,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도권 일국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수도권이 모든 것을 좀 빨아들이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이런 지방의 이런 뭐 여러 가지 인구 감소 문제라든가 경제력 약화의 어떤 근본적인 또 요인이 환경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이제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울경과 같은 이제 초광역 단위의 이런 그 연결망을 구축하는 그런 메가시티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울경과 같은 이런 것 혹은 충청권, 전남, 광주 이제 이런 메가시티들을 만들어서 이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계를 이제 다극 체제로 바꾸는 것이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균형 발전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이 있죠. 이게 전남, 광주, 전북까지 해서 호남권으로 묶였을 때는 또 전라북도가 또 거기에 주변부로 밖에 또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자 권역화해서 강소형 메가시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또 그렇게 보면 인구수라든가 또 경제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좋게 보면 뭐 독자 권역이지만 나쁘게 보면 외톨이가 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돼 있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성장 거점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전라북도의 북쪽은 충청권으로 전라북도의 남쪽은 또 전남 광주 쪽으로 이렇게 경제가 빨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정말 시급하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의 방향으로는 한편으로는 전라북도 내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주요 산업 지역과 주요 산업들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권역화를 통해서 블록화하는 것들도 집중하는 게 필요하고 또 전라북도가 예를 들면 충청도라든가 또 광주권하고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그 초 메가시티와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그간의 정부와 자치단체의 인구 대책에 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끝으로 거의 마지막 순서로 이제 앞으로의 대책, 조금 기존과는 다른 대책이어야 할 것 같다는데 그런데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조금 이 부분은 짤막하게들 진단하고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원 교수님부터 조금 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주제가 이제 지방 소멸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본에서 똑같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지방 소멸 문제를 처음으로 제시했던 일본에서도 어떤 요즘에 토론이 나오냐면 일본이 지방 소멸을 걱정했는데 실제로 지방 소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소멸이 돼버리면 차라리 이렇게 뭐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이게 차라리 정책적으로는 편한데 소멸이 안 된 상태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이 완전히 인구 사라진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정책적 단위로서 존립이 안 되는 구조 속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근데 이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부의 정책이 뭐 이제 시군 통합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이 이제는 인구 중심에서 국토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국토를 관리하고 자원을 유지하고 또 그런 농업을 보호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가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들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호한다. 이런 취지에서 인구 문제 또는 지방소멸 문제를 봐야지 단순히 인구가 줄고 있으니 여기다가 어떤 이렇게 대중적인 요법을 넣어가지고 뭐 이걸 살리냐 이렇게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그런 구조적인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컨대 저는 국회도 이제는 지금은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 수를 뽑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 비례가 아니라 이제는 국토를 대표할 수 있는 국토 대표성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이번 선거구 획정이 되면서 또 인구가 줄었으니까 국회의원 수 줄이자고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구가 아니라 국토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는 분명한 국가적 책무가 있다고 하는 점들을 강조하면서 좀 그런 방식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안호영 의원님, 정치권에서 지금 발의된 법률도 있는 것 같고요. 정치권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이제 몇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이제 아까 봤을 때는 이제 결국은 이제 지역의 그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이유가 이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고용 일자리가 없는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어서 예. 저도 좀 제가 국토교통 그러니까 환경노동의 이제 예. 고용노동부 쪽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 지역 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분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그 지역에 이제까지 그 일자리를 중앙 정부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좀 세워 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중앙과 지역 중심으로 지역의 이제 산업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산업 상황 그다음에 고용 상황들을 고려해서 고용 정책을 세우면 그것을 중앙과 연계해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형태 이제 그런 그 법안을 좀 고용노동부와 같이 좀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균형발전법인데 국가균형발전법에 보면 이제 그 인구 소멸,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이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발전할 수 있는 지원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지금 그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약 그 10년간 매년 1조 원씩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정부에서도 좀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어떤 산업을 통한 지역 성장 동력을 만들고 거기 소득 기반을 만들고 또 교통과 같은 인프라들을 만들어 가면서 정주 여건을 좋게 하면 그것도 이제 인구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거의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마무리 말씀과 포함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인구가 이렇게 자꾸 줄고 지역이 소멸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시군, 자치단체 뭐 통합까지 필요한 거냐? 그게 더 효율적이겠느냐? 뭐 이런 논란도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포함해서 거의 마무리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 교수님부터 좀. 어쨌든 이제 지금 전라북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의 위기도 물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전라북도가 좀 본래 가지고 있던 역동성을 살려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상식적이고 그리고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이제 시군통합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무진장 지역을 대표하고 계시는 안호영 의원님께서 무진장이 인구만이 아니라 무진장의 국토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져야 되고 이제 그런 속에서 그 남아있는 작은 인구 과수 지역의 인구들에게 어떻게 활력을 넣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다양한 방법 과거에 기업 유치라든가 경제성장 정책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컨대 사회적 경제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농업 혁신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이제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된다. 그걸 찾아서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안호영 의원님. 네. 인구 감소 문제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존폐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중앙정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 기업, 학교, 마을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으로 이제 이제 통합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일종의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한 일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발전 전략으로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행정 통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지역 갈등들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먼저 그 산업과 경제적인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먼저 이렇게 통합해내는 방안 이것이 먼저 좀 중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새만금 권역, 전주, 완주, 익산, 이런 김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과 어떤 그 첨단 산업의 뭐 이런 산업 권역, 그다음에 뭐 동북권의 또 이런 그 권역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해나간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 나중에 뭐 자연스럽게 더 깊은 통합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강승우 실장님. 네, 저도 안호영 의원님의 의견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전주, 완주, 익산을 중심으로 한 기존 도시권역, 그다음에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부평화권역, 동북권역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말씀처럼 우선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계 협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 정책의 기조가 스스로 협력하고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법적으로 여러 가지 연합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적 통합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제 이 인구의 흐름이 어떻게 이제 갈지 예단은 못하지만 필요하다면은 먼 미래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역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내 자리와 어떤 내 앞으로 내 어떤 개인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의 발전과 우리 지역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그런 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너무 민감해서 그리고 현재 닥친 일도 아니고요. 근데 먼 미래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토의된 내용들을 보면은 먼 미래에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반드시 지역 주민이 우선이 되고 지역이 우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대책이 있었지만 인구 감소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답을 찾기 어려운 토론 주제였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자치단체도 심각성을 공유하고 또 다른 대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